134페이지. 저번 시간에 우리 지도 봤죠? 어? 같이 쓰자. 자, 우리 서양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 여기 발칸반도 얘기 기억나죠? 발칸반도에 있는 어느 나라? 그리스. 자, 그리고 장화 모양의 이 반도. 이 이탈리아 반도. 알프스 산맥이 있고요. 그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이 나라가 스위스. 자, 스위스 위쪽으로 가면은 프랑스. 이쪽도 지금 삼면이 바다. 이베리아 반도라 그랬죠? 이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대표적인 두 나라, 포르투갈과 그쵸, 스페인. 혹은 지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도 불러요? 에스파냐라고도 부르죠. 스페인이 영어고요. 에스파냐가 이쪽. 로마 시대 때부터 이제 히스파니아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스페인어예요. 네, 스페인이 영어고. 자, 그리고 네,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은 독일이 있죠. 라인강, 엘베강 기억나요? 독일을 흐르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는 나라 벨기에, 네덜란드. 원래 네덜란드랑 벨기에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근데 네덜란드, 벨기에가 나중에 분리를 하게 되는데 뭐 때문에 분리를 하게 될까요? 대부분 미국이 분리된 이유는 민족적이냐. 인종 또 종교 때문에. 벨기에는 국교, 카톨릭을 믿는 곳이었고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믿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분리 독립을 하는.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해요. 7월 혁명 1830년 이후에. 자, 그리고 여기 큰 섬나라 영국 쓰면서 보세요. 자, 그리고 독일 또 옆에 있는 큰 나라가 폴란드.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있는 나라. 프라하를 수도로 하는 체코. 과거에는 체코슬로바키아가 한 나라였는데 이것도 93년에 체코랑 슬로바키아가 나눠졌어요. 체코에는 보헤미아족들이 많이 살고 이 슬로바키아에는 이 스튜어트 리얼이 뭐를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슬라브족의 나라를 뜻한다 그랬죠? 이 두 나라는 사실 역사가 또 올라가 보면 또 그게 깊어요. 얘네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배를 받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체코슬로바키아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0세기 초반에 독립을 했는데 네, 요 안에 다른 인종들이 살았기 때문에 둘이서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동쪽 끝에 있는 큰 나라가 러시아. 여기 발트해란 바다가 있는데 이 발트해 북쪽에 있는 북유럽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자, 이런 나라들 바이킹의 후예들이죠. 여기가 무슨 반도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사는 배 잘 타는 원주민들을 바이킹이라고 불렀죠. 네. 그 왜 롯데월드 가면은 그저 긴 그 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배. 그죠. 바이킹들 타는 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놀이기구죠. 여기 발트해란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끼고 있는 이 세 나라를 발트 삼국이라고 불러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LR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과거에는 소련 연방에 속해 있다가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어요. 네. 근데 이건 역사적인 배가 아무리 거 저기 역사적 비중이 아주 여기서 세계사 전체 주류 흐름에서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자,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쭉 이런 나라들이 있고, 자, 우리 그리스 동쪽으로 가면은 여기 터키. 요즘엔 터키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죠? 자, 이 터키는
지역으로 치면 아시아예요, 유럽이? 아시아죠, 아시아. 여기가 만약에 붙어 있으면 여기도 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발칸반도랑 붙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죠. 여기 그 제우스가 사랑했다가 암소로 만들어버린 여인이 여길 지나갔잖아요. 이호 기억나죠? 그래서 암소가 지나간 길이라고 해서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아무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반도예요. 그리스인들 입장에서 여기 동쪽이죠. 동쪽에서 뭐가 떠요? 해가 뜨죠? 해가 뜬다는 뜻의 그리스어가 아나톨. 그래서 여기 무슨 반도예요? 아나톨리아 반도죠. 이라는 그 어디? 네. 네. 이란이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제 페르시아라는 뜻이 있어요. 네. 자, 아나톨리아 반도는 작은 아시아라고 해서 뭐라고도 부르죠? 소아시아라고도 부르죠. 맞아요. 유럽 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자, 지역적으로는 발칸반도랑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아시아로 쳐요.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보면은, 자, 여기 또 바닷길이 통하죠. 지, 지브롤터 해협이죠. 자, 여기 북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모로코, 그리고 사하라 사막을 영토로 하고 있는 알제리, 그리고 튀니지. 네. 과거에 여기 시리아에 이 시리아란 말 자체가 페니키아란 뜻이거든요. 과거에 이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요? 페니키아란 나라죠. 이 페니키아는 여기 지중해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얘네 뭘로 돈 많이 벌었어요?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상공업으로. 근데 이 무역을 하려면 물건들을 어디 저장을 해놔야 되죠. 그래서 그 물건을 창고에서 꺼내가지고 또 수거 팔고 해야 되잖아요. 이 페니키안 사람들이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 바다 건너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건설한 도시, 카르?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여기 있었죠. 이 카르타고는 훗날 여기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란 나라랑 일전을 벌이죠. 그 전쟁이 무슨 전쟁? 포에니 전쟁. 자, 이 포에니 전쟁은 이 포에니란 말이 페니키아란 뜻이에요. 카르타고를 어느 나라가 건설했으니까? 페니키아가 건설했죠. 페니키아는 카르타고 건설해놓고 얼마 안 가서 망해요. 근데 카르타고는 여기가 워낙 지리적으로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역으로 크게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나중에 독립국가로서 로마랑 일전을 벌인다. 그게 무슨 전쟁이다? 포에니 전쟁이에요.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 대 카르타고. 로마가 승리하죠. 어, 네. 네. 로마가 카르타고가 다시 기어오르지 못하게끔 성벽을 다 부셔버리고 그 카르타고 사람들이 여기다가 막 밀 같은 거 농사 지어서 먹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로마 사람들이 카르타고가 너무 로마에게 끝까지 저항해가지고 소금을 뿌려요. 논밭에다 뭘 뿌렸다고요? 소금을 뿌리면은 농작물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로마가. 자, 그럴 정도로 로마랑 사이가 안 좋았던 카르타고. 그쵸. 카르타고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멸망을 했다가, 근데 워낙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어가지고, 로마 시대에 다시 중요한 도시로서 또 떠오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튀니지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리비아는 여기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는 어느 나라 식민지를 받았다 그랬어요?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다 그랬죠? 모로코는 처음에 스페인 식민 지배 받다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고요. 리비아란 나라는 이탈리아 식민 지배를 받고. 그리고 리비아 옆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죠. 자, 그리고 이집트 여기 시나이 반도가 있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광야에서. 자, 그리고 여기 요르단강이 이제 흐르는데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단강이라고도 하죠. 요르단강의 서쪽 지역을 구글 맵에서는 지금 여기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그냥 표현해요. 웨스트뱅크라고 표현해요. 서쪽 지역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됐을까요? 그쵸.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어느 나라가 팔레스타인이 서로 분쟁 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 웨스트뱅크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레바논 산이 있어서 레바논이란 지명이 붙었고요. 안 끝났죠. 계속 내전 중이에요. 여기는 대낮에도 총질을 해요. 그 정도로 치안이 위험한 곳이. 그래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지하면 여기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잖아요. 여기 막 여행 코스로도 막 개발이 돼 있어서 가는데 권장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죽어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곳이에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요르단, 시리아 요 지역을 뭐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중동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서양인들 입장에서 가까운 동쪽이라 그래서 근동, 해가 뜬다는 뜻의 이쪽 언어가 오리, 오리엔트. 그리고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이 흐른다 그랬죠? 그렇죠. 두 강 사이에 문명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 어느 아시아요? 어느 쪽 아시아? 이렇게도 불린다 그랬죠? 같은 표현들이에요, 다. 자, 그리고 여기 섬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 지중에서 제일 큰 섬, 시칠리아. 영어로는 시실리라고 한다 그랬죠? 여기는 사르 사르데냐라는 섬, 이탈리아 땅이에요. 여기는 나폴레옹의 고향 코르시카. 여기는 프랑스 섬이라 그랬죠? 이강인이 축구팀 뛰었던데 마요르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첫 번째 얘기할 때 나오는 여기가 크레타 섬이 맞아요. 자, 우리 저 시간의 신 크로노스 그리고 그 티탄 거신 중에 하나였던 레아. 자, 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먹어치웠죠. 크로노스가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했어요? 우라노스를. 하늘의 신 자기 아버지 우라노스를 어떻게 했어요? 그쵸? 자, 하늘의 신 우라노스, 대지의 여신 가이아. 자, 근데 원래 가이아가 그죠? 혼자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우라노스가 하늘로 올라가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니까 자기 엄마이자 아내인 가이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아가 화가 나서 그 우라노스를 저 손을 봐줘야겠다 싶었는데, 자, 우라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시간의 신, 크로노스였죠. 크로노스가, 우라노스가 밤이 돼가지고 이제 가이아를 만나러 왔을 때, 남자의 이 성기가 부풀어 올랐죠? 네. 그걸 어떻게 했어요? 크로노스가. 아다마스의 강철로 만든 낫으로 그 아버지의 성기를 뚝 잘라버렸죠. 네. 자, 그래서 너무 잔인하죠? 네. 자, 그 자르면서 아무튼 뭐 그렇게 되는, 그 아버지 우라노스는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리는데, 자, 크로노스가 그리고 권력을 장악했는데 봐봐.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제거하고 권력을 차지했죠. 근데 자기 아들들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레아랑 자기 부인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다 꿀꺽꿀꺽 어떻게 해버렸어요? 삼켰죠. 자, 딸 셋, 아들 둘을 낳았는데 다 집어 삼켰단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낳은 여섯 번째 아들. 자, 이 아들이 제우스였는데 엄마 레아가 제우스를
또 먹히게 하긴 그래가지고 이 제우스를 어떻게 했어요? 그죠? 제우스를 이 크레타 섬에 있는 디온 섬, 디온 동굴이라는 곳에 숨겨놓고 크로노스한테는 대신에 아기 포대기 같은 거에다가 돌을 감싸가지고 그 돌을 줬죠. 그래서 크로노스가 그 돌이 자기 아이인 줄 알고 이걸 먹어치웠죠. 나중에 이 디온 동굴에서 자란 제우스가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만나서 사귀다가 메티스로부터 지혜로운 얘기를 들어요. 자, 아버지 크로노스한테 토하는 액체를 먹여가지고 이걸 다 토하게 만들죠. 일설에 보면 담즙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토하는 액체를 먹여가지고 크로노스가 그걸 먹자마자 자기가 그동안 삼켰던 돌과 아이들을 다 토해내버렸죠. 이거요. 그쵸, 안 씻고 삼킨 거죠. 네. 의도가 아니지. 그죠. 그 제일 먼저 숨겼던 그 돌이 튀어나왔는데 그 돌이 지금 여기 그리스 여기 빈칸에 가려져 있는데 왜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뭐 영웅들이나 신들이나 신탁을 받잖아요. 신으로부터 신전에 가가지고 그 신탁을 받는 유명한 신전이 있는 곳이 델포이란 도시죠. 들어봤어요? 그 델포이가 파르나소스산 중턱에 있는데 너희 나중에 그리스 여행 가면은 그 파르나소스 산을 갈 거예요. 그럼 그 산 중턱에 가면 아폴론이라고 들어봤어요? 태양신 아폴론? 아폴론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그 아폴론 신전 앞에 크로노스가 토했다는 돌이 있어요. 그 돌이 옴팔로스란 돌이에요. 이 옴팔로스는 배꼽이란 뜻이에요. 배꼽은 어디 있어요? 사람 몸에. 가운데 있죠. 자, 중심이란 뜻도 있다고. 자, 세상의 중심. 아폴론에게 신탁을 받는 그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 옴팔로스가 있다. 근데 그건 이제 좀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거고. 아무튼 이 크레타 섬은 우리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또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최고 신이 된 누구? 제우스의 그 어려서 자란 곳이자 근거지가 이 크레타 섬이에요. 자, 근데 제우스가 여자를 좀 많이 좋아했죠. 그래서 헤라라는 자기 그 누나이자 자기 부인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을 많이 폈죠. 우리 그 저번 시간에 그 이호라는 여인과 또 바람을 폈죠. 예. 그래서 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호를? 그쵸, 암소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헤라는 또 그거를 막 감시하고 이호는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우스가 자기 버릇을 또 남을 못 주고 또 바람을 이제 피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 아까 시리아라는 곳에 있는 이 나라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선생님 봐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암소로 변한 이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여왕이 됐죠. 어디 가서 여왕이 됐어요? 이집트 가서 이시스 여왕이 됐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여신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아무튼 이집트 왕이랑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고 잘 살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4대조쯤 되는 하나, 둘, 셋, 4대손쯤 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세운 나라가 페니키아예요. 예, 그 이후의 후손 중 하나가 여기로 건너가는데 아게노르라는 사람이 별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페니키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게노르에게는 아들도 여럿, 딸도 여럿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아들만 하나 써보면 카드모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카드모스. 자, 그리고 아게노르에게는 또 어여쁜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은 에우로페라고 불렸어요. 에우로페가 예뻤어요. 제우스 눈에 들었고 제우스가 이 에우로페한테 가요. 자, 이번에는 어? 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 에우로페한테 근데 신은 뭐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제우스가 에우로페한테 가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가 소로 변하죠. 아주 매력적인 남자 소로 변해요. 그 다음에 그 자, 이 에우로페 앞에 가가지고 에우로페를
이렇게 뭔가 좀 교태를 부렸던 것 같아요.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우로페가 뭔가 예쁜 소가 와가지고 저렇게 교태를 부리니까 그 소 위에 올라타요. 맛이 타라는 듯이 이렇게 하니까. 자, 그랬더니 이 제우스가 잽싸게 바다로 풍덩 뛰어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우로페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근거지는 어디로 데려갔어요? 자,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그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납치한 다음에 사랑을 나누죠. 그리고 제우스와 에우로페. 근데 에우로페가 제우스 등에 탄 다음에 바로 바다를 건넌 건 아니고, 크레타로 간 건 아니고, 사실은 페니키아 왕이 추격병들을 보내는데 그걸 따돌리려고 자, 이 온갖 곳들을 다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에우로페가 제우스와 함께 온갖 곳 여길 다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 대륙의 이름이 뭐라고 붙었어요? 에우로페라고 붙게 돼요. 이 에우로페를 영어로 쓰면은 이렇게 쓰죠. 이걸 뭐라고 읽어요? 유럽이라고 읽죠. 예. 에우로페가 왔다 갔다 한 이곳을 뭐라고 읽는다고요? 유럽이라고 읽고. 그러다가 에우로페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곳은 어디라고요? 제우스의 근거지? 크레타. 여기서 에우로페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여러 아들들을 낳아요. 자, 큰 아들이 미노스, 둘째 아들이 뭐 사르페돈, 네, 라다만티스. 자, 이런 아들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왕자리는 하나인데 아들이 셋이죠. 이 아들들끼리 왕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여요. 자, 근데 미노스가 평소에 이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한테 정성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세이돈을 기쁘게 해가지고 포세이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미노스가 다른 형제들을 제치고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크레타의 왕은 미노스 왕. 그래서 이 포세이돈이 미노스 왕을 축하해주면서 이 크레타에다 궁전을 또 지어주는데 그 궁전이 크노소스 궁전이에요. 기록이 더 나오지는 않아요. 제거당했다. 이 정도. 네. 요거는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미노스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왕이 되고 나서 입을 싹 씻었어요. 포세이돈이 좋아가지고 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왕이 됐는데 포세이돈 도운 거를 잊어버리고 포세이돈한테 바치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단 말이야.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 미노스를 찾아와요. 야, 너 나 재물 안 바쳐? 참. 그래서 포세이돈 들고 있는 창, 트리톤이라는 삼지창이 있죠. 포세이돈이 이 삼지창을 들고 와가지고 미노스한테 겁을 줬어요. 너 재물 안 바쳐? 그렇게만 해봐. 미노스가 그제서야 포세이돈한테 엎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세이돈이 자 이렇게 삼지창을 휘두르면 파도가 크게 일죠. 자 파도가 크게 일 때 흰 거품이 나잖아요. 내가 이 흰 거품으로 자 뭘 만들어 줄 거야. 자 실제로 이 삼지창을 휘둘렀더니 포세이돈의 그 삼지창 끝에서 하얀 소가 태어났어요. 자 포세이돈은 이 하얀 소를 자기한테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 자 근데 미노스는 그 포세이돈 하얀 소를 받았는데 그 하얀 소가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잘생기고 덩치도 좀 크고 소위 말해서 이 크레타 섬에는 없는 진짜 뛰어난 종자였어요. 자, 근데 이 제물로 바치면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버려야 되죠, 새까맣게. 그러니까 신한테 바친다는 의미로 그 소를 그냥 다 완전 가루, 재로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그럼 너무 어때요? 아깝죠? 그래서 미노스가 포세이돈이 준 그 흰 소를 포세이돈이 준 흰 소를 몰래 감추고 엉뚱한 소, 별로 종자가 좋지 않은 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바쳤단 말이에요. 포세이돈이 이거 신인데 모를 리가 없죠. 자, 열이 잔뜩 받았죠. 자, 그래서 미노스가 포세이돈으로부터 저주를 하나 받게 돼요.
자, 미노스는 부인이 있었어요. 미노스의 부인은 파시파에라는 여인이었어요. 누구? 파시파에. 네. 파시파에는 태양신 헬리오스라는 태양신의 딸이었어요. 네. 자, 근데 그런 파시파인데 평소에 이 미노스가 자기 아버지 제우스 닮아가지고 바람도 많이 피고 좀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파시파에도 평소에 미노스에 불만이 많았는데, 자, 포세이돈이 이 파시파에한테 마법을 걸어요. 자, 파시파에가 이 흰 소를 보고는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사람인 파시파에가 예쁜 하얀 소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 흰 소는 남자 소였어요. 자, 그래서 파시파이가 사랑에 빠져서 이 흰소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흰소를 쓰다듬기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하는데 이 소가 되게 거칠었어요. 나쁜 남자. 막 튕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나쁜 남자처럼 굴면 여자들은 좀 어때요, 더? 잘생긴 남자들이 차갑게 굴면. 자, 이 파시파이는 여기 더 매력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 흰소가 자꾸 자기를 마다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자, 크리타 섬 바다 건너서 여기 발칸반도에 아테네라는 조그만 도시 국가가 있었는데 이 당시 아테네는 힘이 약해가지고 매번 이 크레타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테네에 발명을 잘하는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 다이달로스. 이 다이달로스는 발명의 대가였어요. 뭐든지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는 발명의 대가였는데 다이달로스가 누나가 있었거든요. 자, 그 누나의 아들을 조카라고 부르죠? 다이달러스의 조카가 페르딕스라는 조카였어요. 이 페르딕스는 자, 역시 다이달러스 삼촌과 유전자가 비슷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린데도 불구하고 삼촌보다도 발명하는 능력이 더 뛰어났어요. 자, 우리 생선 살 발라내면 가시만 남죠. 생선 가시 이렇게 가운데 뼈대 있으면 이렇게 날카롭게 돼 있죠. 자, 페르딕스는 이거를 보고 자, 이런 나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슬근슬근 잘라낼 수 있는 뭐죠, 이거? 톱을 발견했어요. 네. 자, 페르딕스는 그리고 이제 원을 동그랗게 그려야 되는데 원을 그냥 사람이 손으로 그리면 삐뚤빼뚤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다가 뭐랄까 바늘 같은 것들을 놓고 콕 꽂은 다음에 이렇게 빙글 돌리면은 그쵸. 컴퍼스라고도 하죠. 이거를 개발한 게 페르딕스라. 자, 근데 이 다이달로스는 자기가 발명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조카가 자기를 뛰어넘고 인기가 더 많아지니까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페르딕스를 자, 높은 탑 위로 유인했어요. 내가 저 멀리 날아가는 비행도구를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그리고는 높은 탑 위에 올라간 조카 페르딕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밀어버렸죠. 그렇게 해서 페르딕스는 탑 아래로 떨어져서 죽게 됐다는 전설도 있고 떨어지다가 그걸 안타깝게 여긴 바다의 신이 얘를 새로 만들어줬다는 전설도 있어요. 아무튼 조카를 죽여버린 거예요.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자기 조카를 죽인 다이달로스를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아테네에서 쫓겨가지고 이 크레타로 와 있었단 말이에요. 자, 파시파에가 어떻게든 저 숫소랑 사랑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요. 자, 어떻게 방법이 좀 없을까? 당시 다이달로스가 이 파시파에한테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고 선물을 하나 주는데 나무로 만든 네, 나무를 먼저 써야겠네요. 나무로 만든 암소 모형을 선물해줘요. 자, 이 암소 모형에는 옆구리에 문이 있어가지고 옆구리 문을 열면 거길로 퍼시파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달로스 손재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로 만든 암소인데 이게 진짜 소라고 착각될 정도로 소를 잘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무 암소 통 속에 들어간 파시파이.
그리고 요거는 좀 19금 얘기긴 한데 그 나무 암소 여기 엉덩이 쪽에 또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놨다. 죄송합니다. 자, 파시파에가 그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숫소 근처에서 기다렸는데 숫소가 진짜 이 나무 암소가 암소인 줄 알고 여기 와가지고 그 암소한테 추근덕거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다가 움직일 수 없죠. 그러다가 이 숫소가 마침내 그 나무 암소의 뒤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뒤에도 구멍이 있다 그랬죠? 네. 일로 올라타가지고 사랑을 나눠요. 네. 근데 그 나무 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누구였죠? 파시파예였죠. 자, 그래서 파시파예와 흰 소가 동물과 사람 간의 관계인데 사랑을 나눠가지고 파시파예가 덜컥 임신을 하게 돼. 자, 소의 자식을 임신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진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머리가 소대가리예요. 몸은 사람이에요. 미노타우로스라는 반은 인간인데 얼굴은 소의 머리를 한 괴물이 태어났죠. 자, 미노스 왕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소랑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괴물을 낳았단 말이에요. 엄청 쪽팔리죠. 자, 근데 얘 그렇다고 해서 또 태양신 그 헬리오스의 딸 파시파에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이 미노타우로스가 또 문제가 된 게 커가면 커갈수록 난폭해졌어요. 사람을 걸핏하면 죽이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었어요. 식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미노스 왕이 그 문제를 일으켰던 나무 암소를 만들어줬던 다이달로스를 다시 불러요. 너 손재주 좋다며. 저 미노타우루스가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끔, 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을 만들어. 그쵸. 그렇게 해서 이 다이달로스가 미노타우루스를 가둘 공간을 마련하는데 이게 미궁이라는 곳이죠. 미궁에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자,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는 미궁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너무 난폭하고 사나워가지고 자,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얘가 조용하게 되려면은 사람을 갖다 줘야지 사람을 잡아먹으면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미노타우루스도 식탐이 엄청나가지고 자, 당시 이제 한 달에 남자 7명, 여자 7명을 잡아먹었다. 자, 잡아먹는데 이것도 또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잡아먹었다 그래. 자, 그래서 이 크레타에서는 자기네 나라 주민들을 미노타우로스한테 먹이를 던져주지는 않고 이 크레타보다 약한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테네라 그랬죠? 이 아테네에서 소년과 소녀들 7명씩을 바치면은 그 소년, 소녀들을 미노타우로스의 먹이로 미궁에 던져줬단 말이에요. 자, 아테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테네에는 그 당시 아테네를 다스리던 왕은 아이게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구? 아이게우스요. 아니, 뒤로 넘어가서 그림이 좀 작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자, 여기 아테네라는 도시가 있었거든요. 자, 아테네의 왕이 아이게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늦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특히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들이 없으면 뒤를 이을 왕자가 없는 거죠. 걱정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옴팔로스가 있다는 델, 자, 델포이라는 여기 신전이 있는데 이 델포이에 있는 아폴론 신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았어요. 자, 그랬더니 그 너가
아들을 얻으려면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열지 마라. 이런 신탁을 받아요. 당시에는 이런 유리병이 없었기 때문에 술이나 액체를 그 짐승 가죽으로 만든 그 가죽 주머니에다가 이것들을 술이나 뭐 물 같은 것들을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가죽 주머니를 부대라고 불러요. 부대. 자, 포도주를 담는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열어라 열지 말아라. 자, 고향 아테네로 돌아갈 때까지 이걸 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지? 이걸 하면 아들이 생긴다고. 자, 아이게우스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런데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자, 델프이에서 이제 아테네로 가던 길에 자, 아테네 요 아래에 여기 또 트로이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피테우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피테우스는 아이게우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나라 바깥으로 나온 김에 자기 친구도 만날 겸 이 트로이젠을 방문을 해요. 자, 그래서 아이게우스가 피테우스를 발견하고 나서 자, 아폴론 신전에서 받은 그 식탁 얘기를 해줘요. 피테우스한테. 내가 신탁을 받아봤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의 끈을 풀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뭔 소리일까, 피테우스? 자, 근데 아이게우스는 끝까지 그 뜻을 못 알아차렸는데 피테우스는 순간 번쩍하는 게 있었어요. 자, 이거 무슨 예언 같아요? 신탁 같아요? 포도주 술병에 뚜껑을 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 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술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피테우스가 요 예언을 딱 알아차리고 자, 이때 친구 아이게우스를 환영한다는 명목으로 술자리를 거하게 열어가지고 이 아이게우스한테 포도주를 어마어마하게 먹여요. 그랬더니 아이게우스가 술에 장사가 없죠. 잔뜩 취했단 말이에요. 너희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술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언성도 없어지고 또 이상해지죠. 그리고 다음날 기분이 좋아지고 다음날 그 일을 심지어는 기억을 필름 끊긴다고 하죠. 자, 아이게우스가 필름이 끊겼어요. 자,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잠자리에 든 아이게우스 옆에 피테우스가 몰래 자기 딸을 집어넣어. 아이트라라는 자기 딸을 술 취해서 자고 있는 아이게우스 옆에다가 쓱 밀어든단 말이야. 자, 비몽사몽 술에 취해 있던 아이게우스가 옆에 있던 아이트라와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아이트라와 아이게우스가 사랑을 나누고 나서 아이트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을 한다. 자, 임신을 하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테세우스라는 아이. 자,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봤어요. 근데 더 이상 나라를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 아이게우스가 트로이젠에서 아테네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아이트라한테 이런 말을 남겨요. 자, 저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내가 징표를 좀 남기고 갈 건데 그 이 트로이젠에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큰 바위를 이 아이게우스가 이렇게 든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날을 부러뜨려 가지고 칼을 놓고 자기가 평소에 신던 샌들 있죠? 여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만 파. 자, 그 다음에 이 샌들을 그 돌 아래다가 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이가 커가지고 이 돌을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되고 이 샌들이 발사기에 맞게 되면은 자기를 찾아오게끔 그렇게 아이트한테 말을 남기고 자기는 아테네로 돌아간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테세우스가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됐어요. 근데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엄마 아이트라한테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아이트라가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아테네와 아이게우스야. 아테네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니까 너는
저 강대국 아테네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아테네 왕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저 흑토를 네가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부러진 칼날과 샌들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테세우스는 무거운 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이제 영웅답게 그 돌을 번쩍 들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남긴 칼과 샌들을 찾아가지고 자, 이제 트로이젠에서 아테네로 가게 돼. 자, 바다로 트로이젠에서 아테네를 가면 하루도 안 걸려요. 근데 이러면은 너무 금방 가기도 하고 이 테세우스는 야망이 있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가지고 이 아테네에서 자기를 환영하게 만들고 싶었단 말이에요. 굳이 바닷길이 있는데 그쵸 육지로 돌아서 이 아테네를 간다. 자, 이 트로이젠에서 아테네로 가는 육로에는 도적들이 되게 많이 살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도적들 중에 하나, 여러 도적들이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자, 프로테스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쁜 도적은 여행객이 오면은 자, 그 약을 먹여서 재운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자는 침대가 있어요. 그 침대에다가 약을 먹인 여행객을 눕혀요. 그 다음에 이 여행객이 프로테스크루스랑 키가 똑같을 리가 없죠. 보통은 키가 크거나 키가 작을 거 아니에요. 키가 똑같은 경우가 없겠죠. 보통 다른 사람인데. 자, 침대에 눕힌 다음에 자기 침대 사이즈보다 이 사람이 키가 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이걸 잘라버려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슬림마죠.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자기 침대에 누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늘려서 죽이는 거예요. 뭐 끈 같은 걸 매달건 어떻게든 해서 쫙 늘려서 죽이는 거겠죠. 자, 그런 악당이었는데 테세우스가 이 프로테스크루스의 나쁜 짓을 눈치를 채고 거꾸로 프로테스크루스를 그죠 늘려가지고 찢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절벽 위로 유인한 다음에 밀어서 죽이는 그런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가 그 사람을 힘이 세니까 절벽으로 유인한 사람을 유인당한 척하면서 다시 자기를 빌려는 사람을 거꾸로 절벽에서 밀어 죽이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적들을 이 테세우스가 제거하면서 어디에 도착한다? 아테네에 도착한다. 뭐 얼마가 걸렸는지는 따로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여러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도착을 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아테네에서 인기가 한창 많이 이제 이름도 좀 유명해진 상태로 아버지 아이게우스를 만나요. 자, 근데 문제는 아이게우스가 너무 그 어렸을 때 본 테세우스라 가지고 자기 아들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겠죠. 자, 아이게우스 왕 옆에는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부인이 생겼어요. 자, 이 부인은 메데이아라는 여자였어요. 자, 이 메데이아는 여기 옆에 그림으로 가보면 다시 앞에 그림으로 좀 가보세요. 여기 지중해가 있으면 흑해가 있죠? 흑해 동쪽에 조지아란 나라 보여요? 보여요? 예. 여기에 당시에 코르키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이 코르키스에는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에 많은 돈을 벌어다 준다는 황금 양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코르키스의 보물이에요. 당시 이 황금 양털을 굉장히 그 귀한 코르키스의 보물로 여겼기 때문에 코르키스에 사는 무시무시한 이 용이 이 황금 양털을 지키게끔 코르키스의 왕이 요거를 이제 일종의 그 경비를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당시 그 이올코스라는 그리스의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자였던 이아손이라는 사람이 자기 삼촌한테 왕자를 뺏겼단 말이에요. 자, 당시 근데 그 삼촌이었던 펠리아스라는 국왕이 이아손이란 영웅한테 제안을 해요. 자, 만약에 저 코르키스에 있는 황금 양털을 이올코스로 가지고 오게 되면 내 왕자리를
조카인 너 이하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하손이 당시에 기술자들을 모아가지고 아르고호라는 배를 만들어서 영웅들을 데리고 자 어디로 요 코르키스로 간단 말이에요. 자 코르키스로 가가지고 황금 양털을 얻으려고 하는데 당시 코르키스 왕이 이걸 내어줄 생각도 안 하고 이 코르키스에는 그 무시무시한 용이 황금 양털을 지켰기 때문에 이거를 찾기가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이하손이라는 영웅, 황금 양털을 찾으러 온 이 영웅에게 반한 여자가 코르키스 왕의 딸이었던 공주 누구? 메데이아였어요. 이 메데이아는 자기 그 키르케라고 불리는 자기 그 고모로부터 마법을 전수받은 마법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마법을 동원해가지고 이하손이 황금 양털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근데 황금 양털은 자기 나라 코르키스를 위한 건데, 자, 외국인한테 단순히 이하손한테 반해가지고 이 황금 양털을 이하손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데이아는 이하손을 따라가지고 아르고를 타고 자기 나라를 버리고 도망을 가요. 자, 코르키스의 왕이 자기 딸이자 나라를 배신한 메데이아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자, 이때 메데이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냥 도망치면은 그 코르키스의 빠른 배에게 잡힐 것 같았단 말이에요. 자, 메데이아가 이 코르키스 왕이 아빠가 자기를 쫓아올 줄 알고 자기 남동생을 인질로 데려갔어요. 압시르토스라는.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가 가까이 오니까 자, 이 압시르토스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동생인데 마법을 걸어가지고 바다에 숭덩 빠뜨려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아무튼 코르키스의 왕은 그 자기 아들 구하느라고 정신이 팔린 틈에 이하손의 그 아르고고는 잽싸게 도망을 쳐가지고 나오겠지. 자, 메데이아란 여자는 자기 사랑하는 남자 이하손을 위해서 나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남동생도 버린 인물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하손이 메데이한테 처음에는 고맙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어때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래서 점점 정이 어떻게 돼요? 정이 떨어지죠. 자,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찾아와서 이올 코스로 가서 자기 삼촌 펠리아스를 몰아내고 왕이 또 돼요. 자, 근데 여차저차해서 이 이하손이 또 그 이올 코스에 이제 머물지 못하고 또 남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메데이아가 저지른 악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 주민들로부터 또 인정을 못 받기도 하는데 자, 아무튼 그 메데이아랑 이하손이 남쪽으로 쫓겨가지고 여기 코린토스라는 곳에 또 도착을 하는데 그 코린토스로 도착한 메데이아가 그 저 이하손이 완전히 메데이아한테 마음이 식었다 그랬죠? 근데 이하손은 황금 양털을 찾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 코린토스에 가가지고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코린토스의 왕이었던 펠리온이라는 왕이 이 자기 딸을 이하손에게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이하손은 이미 메데이아라는 부인이 있었죠. 아들도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하손은 메데이아한테 마음이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코린토스 왕 펠리온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펠리온 왕의 딸이었던 글라우키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메데이아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라도 버리고 남동생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다 버리고 이하손을 쫓아왔는데 이하손이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먼저 이하손이 결혼하려고 했던 코린토스 왕의 딸 글라우키한테 옷을 선물 보내죠. 예쁜 옷을 선물 보내. 너 이 예쁜 옷 보면 여자들 어때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입고 싶죠? 근데 그 옷에다 독을 발라놨죠. 자, 그래서 글라우키가 그 옷을 입는 순간 그쵸, 몸에 독이 퍼져나갔고 아버지가 이거 와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자기 딸을 잡은 순간 그 아버지도 결국은 독에 중독돼가지고 같이 죽게 되죠. 이하손이 화가 나가지고 메데이아를 찾아갔어요. 근데 메데이아는 이미 그쵸, 자기랑 이하손 사이에서 낳은 아들도 다 약을 먹여서 죽여버린 다음에 용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고 했죠.
이하손 안녕. 너희 개새끼하고 도망갔죠. 간 거예요. 자, 자, 그쵸. 자, 이런 희대의 악령,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자기 목적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최악의 악녀 누구예요? 메데이예요. 요새에게 보는 네. 이쁜 여자 소개시켜주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메데이아가 그 무렵에는 또 아주 현란한 말솜씨랑 또 예쁜 외모로 이 아테네 왕이었던 아이게우스를 꼬셔가지고 이 아이게우스랑 메데이아가 결혼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메도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갑자기 메데이아 계획에 또 차질이 생겨요. 자기 아들을 아테네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누가 왔어요? 테세우스가 왔죠? 자, 이거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 메데이아가 이번에도 술에다가 독을 타요. 자, 테세우스는 아버지가 자기를 몰라 보니까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 돌 안에 놨던 부러진 칼과 샌드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오, 내 아들아. 자, 기뻐했죠. 그리고 자, 테세우스를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서 테세우스에게 간 술, 여기에 알고 보니까 메데이아가 탄 독술이 들어가 있었죠. 자, 근데 이 독술이 아무래도 좀 이상해가지고 테세우스가 이걸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자, 메데이아가 이거를 조바심을 내가지고 마시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테세우스가 아버지 아이게우스한테 얘기를 했고 아이게우스가 거기 실험을 해봤더니 거기 뭐가 들어있었어요? 독이 들어있었죠. 메데이아는 또 아테네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하고 떠나게 되죠. 네. 자, 그리고 메데이아는 저기 터키 넘어서 이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나중에 요 이란 지역이나 요 터키 지역 일부를 메디아라고 부르는데 이 메디아가 메데이아라는 말에서 따온 얘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메데이아는 여기서 사라지게 되고 자, 이제 테세우스는 아이게우스의 왕자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아테네에는 큰 근심거리가 있었죠. 매달 소년 소녀 7명씩을 크레타에다 바쳐야 됐죠. 미노타우루스의 먹이로. 자, 이런 사실을 알고 테세우스가 내가 먹이가 되겠다 자청을 해가지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아테네에서 크레타로 건너가게 되죠. 다음 시간에 할게요.